종목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전화랑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먼저 받아볼까 봐요.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식은행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종목 상담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도 있고 어떻게든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순서리라도 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가지고 잡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종목명이랑 비중 매수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종목은 캠시스이고요. 네. 이제 상단가가 1,700원 정도 되고요. 비중은 한 약 20% 정도 됩니다. 20%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손실권의 종목이라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전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좀 납품하는 게 캠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계 숙제인 탈 모바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신사업 확대를 좀 속도 낸다는데 AI 적용 생활가전 쪽으로 이제 캠시스 뛰어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주가에 이게 좀 긍정적인 뭔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지 전 이게 가장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상황이기는 네.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카메라 관련주들이 한때는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2016년도, 17년도 이때 보게 되면은 휴대폰 부품주, 그래서 뭐 MC넥스를 비롯한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살아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뭐 LG 이노텍과 같은 그런 좀 대형주, 우량주들만 좀 살아남은 상태이고 사실 그 외에 나머지 카메라 관련주들은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미 좀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지금 이런 신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좀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 재물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고 가게 되면은 사실 뭐 22년도에는 25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들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신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마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재무제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현금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면 당연히 좀 주가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MC넥스, 파트론, 뭐 캠시스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지금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캠시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갭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 시기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거나 아니면은 바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미 남아있던 물량들도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보시면 안타깝지만 제가 항상 종목 상담 해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우하향하는 역배열로 진행이 되는 종목들을 항상 조심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좀 비중 축소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장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소외된 종목들보다 오히려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섹터나 혹은 테마에서 수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두셨다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매매를 하시고 추후에 정말 이 카메라 모듈이나 혹은 이 휴대폰 부품주들이 좀 상승이 나올 때 관심을 좀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확실한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캠시스에 대한 재료가 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비중 확대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좀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그러면 좀 힘도 안 나실 것 같고 터지는 것 같아서 선물 좀 드리면서 응원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떡 선물 세트랑 텀블러 있는데 어떤 거 원하세요? 떡 받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떡 먹고 좀 힘 내시면서 수익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마음 바라보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전화 상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카니님, 무지개님, 그리고 꿈돌이님 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시면서 너튜브에서 시장 질문, 종목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929번님의 사연입니다. 한국석유 지금 들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14,470원의 30% 비중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재는 좀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 저는 이분의 딱 사연을 봤을 때 매수 타임 진짜 잘 잡은 것 같다. 좀 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전문가님, 전 궁금한 게 호황제가 좀 이 종목은 존재를 하거든요. 뭐 국제유가는 반등을 했지만 지금 관련해서 또 에너지 터미널 공사비 이거 늘어나면서 곡소리들 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런 건 악영향으로 뭐 존재하는 건 아닐까? 뭐 호황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세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 한국석유가 움직인 이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뭐 국제유가가 올랐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동해 가스전과 관련돼서 그쵸. 가장 큰 모멘텀을 얻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가스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금은 시장에서 좀 시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었던 종목군들부터 차익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미 뭐 수익권이시라서 지금 당장 이 시장 조정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지금 게다가 이 동해가스전과 관련해서 완전하게 이 재료가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고 뭐 상한가도 연이어서 나왔을 만큼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때는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 17,500원 구간이 좀 저항대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 17,500원 구간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장대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집보다는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볼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이 17,500원 구간을 좀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동해 가스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크게 좀 부각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결국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뭐 섹터나 테마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고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항상 좀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이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121평선이 이제 최고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5,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권에서 일부 좀 챙겨 두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을 매매하실 때 한번 보시면은 수익권에 갔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손실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이 재료가 혹은 테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봤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계속
손절을 못하고 가져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혹은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손실까지도 들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게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해가스전 이슈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17,500원 구간이 돌파가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체크하셔서 일단 수익은 챙기고 보자라는 전략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에이스 해드릴 테니까요.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운이 없으세요? 종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아, 그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금양 그린파워고요. 네. 14,220원에 비중 15%요. 알겠습니다. 아,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네요. 가장 궁금한 거 딱 하나를 찝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매도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매도가 목표가. 아, 매도가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언제 매도를 하고 얼마까지 내가 좀 기다려도 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또 네. 하나 궁금한 게 박스권 탈피는 언제쯤 하려나?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함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뭐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 대선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 같은 경우에도 또 민주당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다시금 뭐 태양광에 대한 투자 혹은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 좀 다시 한번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모멘텀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정말 특정 몇 기업 제외하고는 수익을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책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민주당이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지금 또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주도 섹터가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에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끌어왔었던 게 딱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있었는데 지금 2개의 섹터는 조금은 힘이 빠지고 좀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남은 게 2차 전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 테슬라가 지금 안 좋은 그러니까 실적을 좀 발표하게 되면서 크게 모멘텀이 지금 얻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주도 섹터에 들어갈 만한 돈이 다른 테마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좀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을 좀 형성을 해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8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안착을 해야 될 게 13,500원 이상은 좀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넥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꽤나 쌓여 있거든요. 15,000원 구간 이상에서 매물이 꽤나 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이 15,000원 구간에서 또 꼬리를 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약수익이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축소해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번 이 15,000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래량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지금 이 장대 양봉 구간에서 이 고점을 올려가는 구간에서 이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매집된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가장 좀 마음에 드셨던 부분들의 피드백은 뭐가 있었을까요, 시청자님? 지금 그냥 이제 13,500원에 지지를 받고 하면은 뭐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좀 이렇게 가격대 잡아서 해보시고요.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전화 주셔도 돼요. 또 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2번, 3번 드려주셔도 저희가 또 받아드리니까요. AS 저희 해드릴게요. 하시면서 또 네네.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떡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금양 그린 파워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가자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금양 그린 파워! 가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4723번님의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LS 마린 솔루션 들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24,450원에 비중이 꽤 되네요. 53% 담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저 광케이블 건설 업체죠. 지금 손실권이 있는 종목이고 가장 고점에서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본격화 이슈된다. 증권가에서 25,000원까지도 눈높이를 높여 잡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주가는 쭉쭉 빠져서 20일도 이탈된 상황이에요. 비중 확대를 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 사실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종목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어떻게 너무 고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달리니까 그래 갈 거다 해서 네.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매수를 여러 번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보셨다면 다행인데 사실 지금 이 전선 관련주들,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달려왔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증권사에서 25,000원을 발표를 했고, 근데 사실 최고가가 24,850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간 거예요. 사실상 달성을 했다라고 봐도 지금 무관하다. 무관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고점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시장 안정화를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런 시장에서 좀 강했었던 섹터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올 때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또 쉬어가다가 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더 강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었던 sek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 안정화가 되고 반등이 나올 때 일단 전력이나 뭐 전선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LS 마린 솔루션도 물론 기업은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LS 그룹사로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서 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익도 정말 좋아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또 이 LS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또 해저 케이블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이제 수출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린 솔루션이 더더욱이 더 수혜를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진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17,5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5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또 저점도 한번 다졌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번의 지지가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급선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또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이런 대장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동반 하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와 이 마린 솔루션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의 고가권을 다시 한번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홀딩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혹은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손절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손절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수급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까지 주셨습니다. 일단 25,000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723번님께는 텀블러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연락할 거예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음으로는 이분의 사연입니다. 8799번님입니다. 지금 하나투어 들고 있고요. 6만 원입니다. 20% 비중인데 여름에 성수기를 기대하고 샀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지지부진하네요. 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사연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여름 하면은 여행주 아니면 관련한 항공주들 잘 갈 것 같아서 미리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계속 빠져요. 전문가님, 이럴 때는 이게 약간 성수기 타가지고 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움직이네요. 주가랑은 좀 예외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악재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악재가 발생을 하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큐테인 그룹과 관련돼서 지금 뭐 티몬과 위메프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돈도 정산이 네.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이제 여행사들이 상품을 좀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정산이 되지 않게 되면서 지금 여행사들이 줄줄이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어느 정도 이제 성수기와 맞물려서 조금의 이제 모멘텀을 얻는가 싶었는데 이런 악재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좀 모멘텀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항상 이런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좀 피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중도 20%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상황은 아니시고 또 손실폭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반등이 나와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 악재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장기화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두셨다가 사실 뭐 여행사들,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이런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하게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잠깐 비중 축소를 해두셨다가 어느 정도 이 사태에 대해서 진정세가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주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지금 기관에서 계속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장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뭐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적인 매도를 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가의 힘을 더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 연기금에서 매도를 좀 멈추고 이제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진정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 한번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이 타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물타기, 그러니까 간혹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물타기를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뭐 1%, 2% 빠졌다고 해서 바로 또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필요한 구간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빠진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때 좀 비중을 다시 한번 태우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52,000원 구간 이탈하게 될 시에는 1차 비중 축소를 해두시고 차라리 추가 매수 시점을 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지금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해주셨으니까 연기금이 계속적인 매도 포지션이 언제 멈추는지 그 타이밍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지금 8799번님께도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오늘은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 저희가 종목이나 전화 상담 드시는 분들 다 선물 드릴 예정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하루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너튜브에도 많은 분들 오고 계신데요. 여행 가고 싶다. 여행 어디로 갈까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행 지금 갈 시즌인데 정말 수익 많이 나야지 좀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좀 들겠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좀 더 저희가 해결해 드리면서 수익 많이 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전화 문자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우 하이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880번님, 8,800원의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동차 부품주 대장이라고 해서 제가 샀거든요. 아니, 근데 힘을 너무 못 봤네요. 다른 업종 갈아탈지, 기다려볼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빠지고, 뭐 시장 상황 빠지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업종들이 다 빠지죠. 네. 그럼 자동차 섹터, 뭐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은 다 갈아탈 업종들이 많으니까 그냥 지금 뭐 인기 있는 쪽으로 가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궁금합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자동차 섹터, 특히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섹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대표 완성차 기업들만 올라갔어요.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이 두 기업만 사실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지. 다른 부품주들 같은 경우엔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밸류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성우 하이텍의 뭐 펄을 보더라도 3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PBR을 보게 되면은 0.4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매력도가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게다가 실제로 뭐 이 기아가 현대차 잘 팔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부품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물론 이 코로나 시기에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 3조 원대가 매출액이 깨진 적도 있지만 빠르게 회복을 했고 지금은 오히려 4조 원대로 매출액이 더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통 700억, 1000억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2배가 넘는 2500억대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호조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동차 섹터는 매력이 높은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40%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여태껏 이 흑자를 기록해 왔었던 만큼 유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재무적인 측면으로 갑자기 악재가 나올 것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판매 단가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품사들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2%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수익성 자체도 같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충분히 상승 매력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이 부분도 여전히 모멘텀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인도에 대한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공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뭐 비중 축소나 혹은 뭐 손절해서 갈아타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기업들 혹은 좋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저점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동반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1차 지지 구간이 한 7,000원 정도가 됩니다. 일단 7,000원 구간에서 뭐 고점도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도 한번 받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000원 구간에서 뭐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져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차라리 6,000원대까지 충분히 열어두시고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6,000원 구간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물타기를 한번 진행을 하셔도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 가격대가 왔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80님께서는 수익성 자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재무제표 쪽으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6,000원 구간에 물타기 진행은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때 평단가를 좀 낮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요.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꼭 받아보시고 또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